2023년 4월 7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반전이 있었죠. 초반에는 굉장히 하락을 많이 보여서 위협을 주다가 꼬리를 다 달고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반전 발언, 매파로 유명한 블러드 여는 총재의 반전 발언에 의한 나스닥 상승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도 훈풍이 오늘 어제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훈풍이 좀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열려 있기는 하나 아직도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개인들이 은행 리스크를 보고 염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은행이 터지니까 너무 공포감을 크게 마음을 크게 먹고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 배팅을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전 세계의 서학개미들이요. 세계의 은행 공포에 심취해서 그러니까 물려있는 숏 포지션이 많으니까 나스닥부터 많이 안 내려가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거 해소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밑에까지 내려와야지. 야, 물렸던 개인들의 나스닥 숏 포지션이 수익으로 전환되든 탈출을 시켜요. 요 아래로 내려와야 돼. 요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그게 탈출이 돼요. 잘 안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양봉 전환이 돼서 또 어, 고점을 향해 갈 준비가 또 되어 가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러면서 개인들의 학습 효과로 롱 포지션도 점점 확대가 되는 모습도 잡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는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왔다 갔다 굴곡을 좀 주겠죠. 마침 일정도 오늘 고용 보고서 공개, 다음 주에 수요일에 FOMC 이사록 공개와 CPI 발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편안하게 움직여주지는 않지만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변동성 크게 주면서 개인들을 혼란스럽게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장이 좀 더 심하죠. 네, 우리장의 움직임이 진짜 우리가 수급적인 움직임이 좀 심하죠. 한 저번에 1월 27일에 꼭지 만든 이후로부터는 대체 어디에 발 맞춰야 될지 외국인들을 하루하루 수급 변동이 너무 변덕이 심했죠. 아시다시피 반복했다시피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역사적으로 네 번째의 선물 매도 기록을 보인 외국인들이 밤사이에 또 돌변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미리 매집을 한 외국인들이 한번 페이크를 준 건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그냥 다 땡겨버렸죠. 삼성전자 중심으로 선물도 1조 원 정도를 다시 채워넣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신뢰도가 하루에 맞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치의 수급을 모아서 봐야 되나? 뭐 차트도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보듯 외국인 수급도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치, 최소 일주일치를 묶어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양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잘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들의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했듯 그 정도로 큰 움직임을 보이면 단기적으로 어, 대량 매도 이후에 하락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냈죠. 그리고 뒤에 많이 가든 그 뒤에 뭐더 하락하든 그 뒤에 상황이었고. 근데 일단 오늘은 하루아침에 일단 V턴을 만들고 나왔는데 이러면 그냥 시장 상승이냐 라고 보기에는 또 지금 외국인들이 글쎄요, 외국인들 또다시 변심할 수 있잖아요. 요즘 양측이 반복하는데 뭐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용보고서 해석을 또 이상하게 해버리면 얘가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런 거 이상한 거 하나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 항상 늘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4월 만기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4월 만기 포지션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월화수목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 4월물 옵션 만기 포지션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4월 7일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양방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을 제외한 순수 옵션 만기 포지션이 옵션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315포인트 아래 혹은 330인데요. 현재 코스피 200, 현재 코스피 200이 323.36으로 끝났습니다. 323.36으로 끝났고 선물과의 격차는 약 1.49, 1.5 정도 되네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315라 함은 313.5 정도가 되겠죠? 아니지 316.5가 되겠죠? 선물로 치면. 그쵸? 네, 현재 316은 요 정도예요. 여기 한 요쯤 위치해 있네. 요 아래, 외국인들은 요 아래를 노리거나, 그쵸? 요 아래를 노리거나 아니면 330 위야. 네, 그러면은 330 한 1.5 위. 뭐 어디예요? 여기네. 딱 여기네요. 여기 위를 노리거나. 외국인들은 지금 4월 일주일 만에 이거를 추구합니다. 야, 될까요? 지금은 멀어 보이죠. 근데 항상 시장은 멀어 보이는 거를 해내는 게 바로 시장입니다. 항상 지금 보면 멀어 보여. 네, 멀어 보여도 만들자면 만들어요. 만들자면 만들어요. 그쵸? 4월물에 외국인들이 힘을 강하게 쓴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힘을 쓴다면 양방 구조를 갖춘 지는 꽤 됐어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바쁘게 큰 거래가 일어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 누적량은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하방 혹은 보합이에요. 315에서 325 사이 정도인데 개인들을 보자면 325면 어디죠? 26.5 정도 되겠죠? 여기 라인과 개인들은 315 요 사이를 노리고 있네요. 개인들이. 잠깐만,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인들이 거기 수익 구조가 지금 개인들의 수익 구조입니다. 저거보다 떨어지면 개인들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풋옵션 매도가 많죠. 여기로 하면 개인들 망하는 단계예요. 옵션에서 너무 손실이 커집니다. 여기는 가파르게. 위로 가면 손실이 덜 커져요. 손실이 커지긴 해도 어쨌든 개인들은 여기 박스를 노리네요. 요 안에만 들어와라, 요 안에만 들어와라 그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상방에 무게감 실린 양방 315 아래 혹은 똑같네요. 개인들이랑 개인들 똑같은 게 아니라 개인들 범위 바깥으로 빠지네요. 금융투자는 316.5니까 315가 요쯤 요 아래 혹은 322.5 위면 324 위겠죠? 오늘이 320 선물이 4점 그러니까 요쯤 지금 현재보다 위가 되라. 최대는 337.5니까 저 멀리 있어요. 더 많이 가면 갈수록. 자, 합쳐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얘를 합쳐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외국인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채팅 한번 남겨주세요. 변동성이 축소될까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것만 한번. 얘고 개인. 얘는 금융투자. 옵션은 얘가 힘을 좀 쓰지만 월물 옵션은 외국인들도 은근히 힘을 씁니다. 변동성이 축소돼서 여기에 갇혀놓을까요? 갇혀놓을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항상 100%는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 쪽이 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일단 옵션 만기 일에 맞춰서는 어제도 위클리 옵션 맞춰가지고 계속 떨어졌던 거는 어제 위클리 옵션 힘이 크게 작용한 이유는 위클리 옵션 개인들이 콜 옵션만 집중했기 때문에 어제만 바짝 빼고 다시 올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개인들 어제는 상승 베팅 많이 해놨는데 어제 만기로 끝났어. 오늘 올라가서 무슨 소용이에요? 위클리 옵션 끝났는데. 월물도 마찬가지죠. 목요일까지 게임은 그렇게 펼쳐질 겁니다. 그것만 끝나면은 다시 어떻게 전개되든 그 다음 일이니까. 네. 그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는 겁니다. 위로 확대되면 현물 투자자 좋겠죠? 아래로 확대되면 숏 포지션이 일단 유리하겠고 하지만 아래로 확대됐을 때 나중을 위해 돈을 쓰기는 더 좋을 거고요. 어떤 방식이 나오든 간에 일단 나오는 대로 보고 풀어가야 될 겁니다.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 옵션을 체크를 한다. 만기일 앞두고
개인들을 딱 따돌리는 곳으로 마감 지을 수 있어요. 뭐 그냥 위로 달리면 보유 종목들 좋겠죠. 예. 아래로 가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현금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일단 해볼게요. 어쨌든 그건 이제 고용 보고서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것 같고, 오늘 밤 또 미국이 부활절 휴장이죠. 예,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9시 30분에 있고, 나스닥 선물은 45분 정도 더 추가로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물도 오늘 밤 사이 열리지 않아요. 예, 오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밤에는 편안하게 거래가 안 되니까 편안하게 뭐 불금을 즐기시는 뭐 그런 날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뭐 삼성전자가 오늘 개인 매도 1,520만 주 나왔습니다. 고가 돌파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가 마감을 했네. 65,000원. 최고가 돌파하자마자 개인들은 대량 매도한 거예요. 거래대금 오랜만에 1위 탈환했고요. 크게 1위 탈환했고 1조 7,700억 정도. 계속 2차 전지했다가 1위를 내주고 상위권을 내주었죠. 1, 2, 3위를.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본연의 역할을 좀 다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시장을 끌어줘야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항상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어쨌든 뭐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과 불안한 시그널을 계속 같이 갖고 있는데,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마음속 한켠에는 아직 제대로 물갈이를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불안감을 좀 타고 움직인다 라는 거를 또 보면, 바이오와 반도체에서 좀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는 것도 있고, 바이오가 오늘 네이처셀이 좀 사고 쳤죠. 네이처셀이 하한가로 갑자기 뭐 흐름이 좋다가 네이처셀이 이름값 했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 투심이 또 약해지기도 했고요. 왔다 갔다 순환매 하고 있습니다. 시총 큰 2차 전지는 쇼커버링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있고. 예탁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포지수만 간단하게 마치고 끝낼게요. 오늘은 우리가 사실 반도체를 활용해서 미래반도체를 수익 실현을 했어요. 우리 정연방에서는 이 미래반도체를 공략해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교체한 거는 또 편안하게 또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또 제대로 또 제가 제시한 금액까지 또 안 내려와가지고 다음 주에 그걸 다시 채우면 됩니다. 이따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편안하게 또 할 수 있게 또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로 또 구성을 해서 갈 테니까, 이렇게 좀 과열이 가까워지는 것들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안전하게 또 챙기고 또 다시 밑에서 움직이는 것들로 구성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어쨌든 순환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불안한 상태를 유지한 채 상승할 때 그거를 맞춰서,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데, 일단 예탁금 얘기를 할 건데, 공포지수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최근에 공포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좀 편안해지고 있어요. 이 공포감, 이게 올라갈 때마다 공포감이 커지는 자리들인데, 최근 2년을 놓고 보면은 아치형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공포심이 추세가 올라갔다가 작년에 하락장 때 공포감이 올라갔다가 공포감이 다시 줄어드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죠. 줄어드는 단계. 그러면서 투심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증시의 예탁금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던 증시 예탁금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탁금이 모이면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뭐 예적금도 이제 만기가 뭐 되는 것도 도래 1년짜리 뭐 도래하고 뭐 다시 뭐 돈을 마련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2차 전지 소문도 듣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개인들을 편하게 수익을 계속 줄 수는 없겠죠. 지금은 유도를 하는 단계니까 계속 유도하는 만큼 올려줘야 유도가 되죠. 그런 단계에 지나고 나면 개인들을 한 번씩 혼내주러 옵니다. 그래서 이런 굴곡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굴곡들이. 공포지수가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그게 제일 시원하게 나와야 좀 편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다시 예탁금을 늘리는 과정이 또 진행됩니다. 60조, 70조 이상으로. 네.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금리 인하 시기가 돼야 돼요. 금리 인하는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또 기업들과 개인들이 모두 줄어들면서 다시 편안한 화랑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화랑장을 준비하기 위한 지금 단계를 1단계, 2단계 정도 진행되고 있다. 다시 돈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이기를 쉽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하는데 투자자가 모입니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화랑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버블을 좀 만들고 한번 터트렸다가 다시 갑니다.
그 사이에 움직이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물론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진 않아서 이렇게 이번처럼 뭐 배터리 버블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전략 짜기가 또 수월하겠죠. 그래서 편안한 화랑장에 와야 우리가 먹거리 좀 편안하게 많이 먹는 거예요. 비중도 실어보고. 지금은 계속 비중을 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먹을 때 먹더라도. 하여튼 그런 장을 좀 기다려보고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고 거기에 알맞는 매매법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방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미래반도체 수익 내신 분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유 단톡방 공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와서 공부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정혜원 입장을 고민하시다가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 카톡방 4개로 한 250명 정도의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됐고요. 자, 이렇게 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한 7년, 6, 7년 된 방이고 뭐 하여튼 오래된 방도 있고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010-8719-27로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필요한 말씀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카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네, 또 감사합니다. 주소 안내해 다들 드리도록 즐거운 하겠습니다. 주말 보내세요.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